소리로 전하는 다정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군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중 예멜리안과 북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작품은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에 실려 있고요. 이은현 번역가님의 번역으로 낭독해드릴 예정입니다. 작가 소개 간단하게 해볼게요.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방황합니다. 1851년 군복무 중 첫 작품 유년 시절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걸작을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를 탐구했으며 이후 종교적 전환을 겪으며 간소한 삶과 무저항주의를 주장하는 톨스토이주의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가족과 갈등을 겪었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합니다. 1910년 가출 후 아스타포역에서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표제작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바보 이반, 촛불, 예멜리안과 북, 무엇 때문에입니다.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오래도록 곱씹을 질문과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돌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대작을 통해 사람과 사회 그리고 도덕에 대한 깊은 고민을 문학 속에 녹여냈습니다. 특히 말년에 그는 신앙과 도덕, 평화와 비폭력에 천착하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써내려갔는데요. 오늘 소개할 예멜리안과 북 또한 그런 그의 사상이 담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민담을 바탕으로 쓰인 이 이야기는 권력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백제 설화인 도미의 처 설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짧지만 강한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예멜리안과 북. 예멜리안은 어느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예멜리안이 일하러 가는 도중에 들판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와 위태롭게도 밟힐 뻔했다. 예멜리안이 개구리를 피해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멜리안이 뒤돌아보자 아름다운 처녀가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예멜리안, 당신은 왜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가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시집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 처녀가 말했다. 그럼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예멜리안은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다. 기쁜 일이긴 하지만 어디서 살겠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잠 좀 적게 자고 부지런히 일하면 어디를 가도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요? 도시로 나가요. 그리하여 예멜리안과 처녀는 도시로 나왔다. 처녀는 그를 도시 변두리의 조그만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렸다.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있었는데 예멜리안의 집 옆을 지나게 되었다. 예멜리안의 아내도 임금님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임금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적이 놀랐다.
저 미인은 어디에 사는가? 임금님은 마차를 세우고 예멜리안의 아내를 가까이 불러서 물어보았다. 너는 누구인고? 네, 저는 농부 예멜리안의 아내이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너 같은 미인이 어떻게 농부에게 시집을 갔느냐? 왕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는 농부의 아내로서 만족합니다. 임금님은 잠시 그녀와 이야기하다 떠났지만 궁전에 돌아와서도 예멜리안의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임금님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멜리안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를 했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명령했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말했다. 먼저 예멜리안을 궁전의 일꾼으로 불러들이심이 좋을 줄 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멜리안을 혹사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자연히 과부가 되므로 그 후에는 임금님께서 그녀를 취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에 따라 예멜리안에게 사신을 보내 궁전의 머슴으로 일하게 하고 그의 아내도 궁전에서 함께 살도록 했다. 사신이 예멜리안에게 임금님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할 수 없죠. 낮에는 그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예멜리안은 그 사신을 따라갔다. 궁전에 도착하자 임금님의 시종이 물었다. 너는 왜 아내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왔느냐? 어찌 아내와 함께 오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집이 있는걸요. 궁전에서는 예멜리안에게 두 사람 몫의 일이 떠맡겨졌다. 예멜리안은 일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녁 전에 일은 완전히 끝났다. 시종은 두 사람 몫의 일이 끝난 것을 보고 이튿날은 네 사람 몫의 일을 맡겼다. 예멜리안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난로에는 훈훈하게 불이 타오르고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탁자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멜리안을 맞이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차려 남편에게 권하면서 일에 대해서 물었다. 힘겨운 일이었어. 지나친 일을 맡겨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여보,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내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일만 하세요. 그러면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예멜리안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궁전에 나가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일이 다 끝나고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루하루 예멜리안의 일은 많아져 갔지만 예멜리안은 언제나처럼 시간 내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신하들은 아무리 거친 일을 시켜도 예멜리안을 골릴 수 없음을 알고 이번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켰다. 그러나 목수일이든 석수일이든 지붕일까지도 예멜리안은 정한 시간에 척척 해치우고 저녁에는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들은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2주일이나 지났는데 너희들의 노력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혹독히 일을 시켜 그놈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놈은 밤이 되면 일을 마치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니놈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게냐? 신하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놈을 혹사시키려고 했으나 그놈은 어떠한 일도 거뜬하게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놈을 지혜가 모자라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쓰는 일을 시켜보았으나 그 일도 척척 해치웠습니다. 무슨 일이나 모두 해치우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놈이나 아내가 마법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놈에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단 하루에 커다란 사원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예멜리안을 직접 불러서 하루 만에 궁전 앞에 커다란 사원을 지으라고 분부하십시오. 만일 그놈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명령을 거역한 죄로 목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을 보내 예멜리안을 불러왔다. 예멜리안은 들어라. 이 궁전 앞 광장에다 새로운 사원을 지어야겠다. 네가 내일 밤까지 그것을 세우면 큰 상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완성하지 못할 때는 처형할 테니 그리할라. 예멜리안은 임금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아,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곧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소. 어서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 없이 죽게 된단 말이오. 아내가 물어보았다. 아니, 뭘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왜 도망치려고 하세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임금님께서 내일 단 하루 만에 사원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소. 그리고 세우지 못할 때에는 목을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임금님에게는 병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금방 붙잡히고 말아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임금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낸단 말이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보,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녁이나 드시고 잠이나 푹 자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좀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예멜리안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를 깨웠다. 자, 빨리 가세요. 가셔서 사원을 완성하고 오면 돼요. 여기에 목과 망치가 있으니 가지고 가세요. 그곳에 가면 하루치일만 남아있을 거예요. 예멜리안이 궁전 앞에 도착해보니 광장 한가운데에 새로운 사원이 세워져 있었고 예멜리안은 목과 망치로 몇 군데를 손질했다. 예멜리안은 저녁 때까지 사원을 완성해 놓았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이 궁전 앞을 바라보니 광장 한복판에 사원이 우뚝 서 있고 예멜리안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마무리 모질을 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사원을 보고도 전혀 즐겁지 않았다. 다만 예멜리안을 처벌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구실이 없어졌으므로 오히려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임금님은 또 신하들을 불렀다. 예멜리안은 이번 일도 해냈다. 놈을 처형할 구실이 없구나. 아무래도 이런 일은 놈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좀 더 어려운 일을 궁리해보아라. 만일 이번에도 안 되면 그대들 목부터 잘라버릴 것이야. 그래서 신하들은 궁전 주위에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강을 팔 것을 예멜리안에게 분부하도록 전언했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내 놈은 하루 만에 사원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번 일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내 놈의 목을 자르겠다. 예멜리안은 더욱 기가 눌려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또 그렇게 힘이 없어요? 임금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분부했나요? 예멜리안은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도망쳐야만 해요. 그러나 아내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의 군대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어요. 어디를 가나 붙잡히고 말아요. 역시 분부대로 따라야 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소? 괜찮아요. 겁낼 것 없어요. 저녁이나 드시고 잠이나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예멜리안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는 그를 깨웠다. 빨리 궁전으로 가보세요. 일은 거의 다 돼 있어요. 다만 궁전 건너 2개 약간의 흙이 쌓여 있으니 삽을 가지고 가서 평평하게 고르기만 하면 돼요. 예멜리안은 집을 나서서 궁전으로 갔다. 궁전 둘레에는 이미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으로 배가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대로 궁전 정면에 2개 흙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예멜리안은 삽을 들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임금님은 잠에서 깨어 궁전 주위를 둘러보니 어제까지 없었던 강이 만들어졌고 배가 오가고 있었으며 예멜리안은 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있었다. 임금님은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임금님은 강이나 배를 보아도 기쁘지 않았다. 도리어 예멜리안을 벌할 수 없어서 대단히 화가 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는걸? 그놈은 못하는 일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금님은 신하들을 다시 불러 그들과 함께 궁리하기 시작했다. 예멜리안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해내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놈은 힘들이지 않고 해내니 이래서야 그놈의 아내를 빼앗을 재간이 없자는가.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일을 짜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계략을 아뢰었다. 예멜리안을 부르시어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무리 못하는 게 없는 놈일지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놈이 어디를 가든 가야 할 곳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오든 분부하신 것과는 다르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놈을 죽일 수 있고 그 아내도 빼앗아 오실 수 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을 불러 명령했다. 너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오너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의 목을 자를 것이다. 예멜리안은 아내에게 돌아가서 임금님께서 분부한 대로 말했다. 이번에는 아내도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진언한 것이 분명해요. 이번엔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의 아내는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더니 남편에게 말했다. 조금 멀기는 하지만 당신은 우리 할머니이자 늙은 병사의 어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무엇을 주면 그것을 갖고 곧 궁전으로 가세요. 저도 궁전에 있을 거예요. 일이 이쯤 되면 저도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강제로 저를 데려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당신이 그 할머니가 지시하는 대로만 잘하시면 곧 저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행 준비를 시키고 조그만 자루와 물레가락을 내주었다. 이것은 할머니에게 드리면 돼요. 이것을 보면 당신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예멜리아는 여행길에 올랐다. 얼마쯤 걸어가니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예멜리아는 잠시 서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틈을 타서 물어보았다. 여보세요. 어딘지 모르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병사들은 그 말을 듣자 놀라서 물어보았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임금님입니다. 예멜리안이 대답했다. 사실은 우리들도 병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어딘지 모르는 곳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물건을 찾고 있으나 좀처럼 그것을 찾을 수가 없소.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르쳐 줄 수 없답니다. 예멜리아는 잠시 병사들과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걸어가자 어느 숲에 당도했다. 숲속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집 안에는 늙은 병사의 어머니가 앉아서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손가락을 침이 아닌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예멜리안을 보자 소리쳤다. 왜 왔소? 예멜리안은 그 할머니에게 물레가락을 내보이며 아내가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마음이 풀어져서 여러 가지를 물었다. 예멜리아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어떻게 그 처녀와 결혼했는지, 어떻게 도시로 이사했는지, 어떻게 임금님의 궁전에 불려가서 어떤 일들을 명령받았으며 어떻게 사원을 세우고 궁전 둘레에 배가 다니는 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임금님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눈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내가 온 모양이군. 젊은이, 이젠 됐으니 앉게나. 먹을 것을 줄 테니. 예멜리안이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말을 시작했다. 여기 실꾸러미가 있네. 이것을 앞으로 굴려야 해.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뒤를 따라가야 하네. 아주 멀리 따라가면 해변까지 이를 거야. 바다 옆에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로 들어서면 제일 끝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그러면 그곳에서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눈에 띌 거야. 할머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모의 말보다 더 잘 듣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젊은이가 찾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곧 그것을 임금님에게 가지고 가게. 임금님에게 가져가면 임금님은 그런 것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 틀림없어. 그때 젊은이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강 쪽으로 가서 사정없이 부숴버린 후에 물에 쳐넣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네는 아내도 구할 수 있고 내 눈물도 그치게 할 수가 있어. 예멜리아는 그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실꾸러미를 굴렸다. 실꾸러미는 구르고 굴러 마침내 바닷가에 당도했다. 해안에는 커다란 도시가 있었고 예멜리아는 도시의 끝에 있는 높은 지에 들어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집의 주인이 이미 일어나 아들을 깨우며 장작을 패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이르잖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자 난로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갔다 오너라.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그래. 아버지에게 장작을 패우라고 할 작정이냐? 뭐가 이르다는 거야? 그러나 아들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누워버렸다. 자리에 눕자마자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려왔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예멜리 양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더 그를 따르게 한 것이 무엇인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일어나 아들 뒤를 뛰어나갔다. 예멜리아는 한 사나이가 둥근 물건을 배에 달고 봉으로 둥둥 두드리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서운 소리를 내는 정체이며 더구나 그것이 아들을 복종시키는 물건이었다. 예멜리아는 가까이 다가서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대야같이 둥글고 양쪽에는 가죽을 씌운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북이요. 그러면 이곳은 속이 비었군요. 그렇지, 텅 비었어. 예멜리아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그것을 양도해 주겠느냐고 부탁했지만 그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예멜리아는 일단 단념하고 북치는 사람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마침내 북치는 사람이 잔든 틈을 타서 북을 훔쳐서 도망쳤다. 예멜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서 겨우 자기가 살던 도시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임금님은 그의 아내를 궁전에 데려간 것이었다. 예멜리아는 궁전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왕께 아련을 청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무엇인지 모를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그대로 고했다. 임금님은 예멜리안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명령했다. 예멜리안은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명령하신 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임금님에게 전해주시고 이곳까지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임금님이 나와서 물었다.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예멜리안이 대답하자 임금님이 말했다. 그곳이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예멜리안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임금님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틀렸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들겨 부숴버려야겠습니다. 악마에게나 줘야지. 예멜리아는 북을 들고 궁전을 나와 북을 두드렸다. 그가 북을 두드리자 임금님의 군사들은 모두 예멜리안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경례하고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금님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군사들에게 예멜리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임금님의 군사들은 임금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 예멜리안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 임금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예멜리안에게 아내를 돌려주려고 명령을 내리고 북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애원했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저는 이 북을 부숴서 강물에 쳐넣으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예멜리안은 북을 치면서 강가에까지 왔다. 군사들도 뒤를 따라왔다. 예멜리안이 북을 두들겨 부숴서 강 속에 던져버리자 군사들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예멜리안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임금님은 예멜리안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멜리안과 북은 단순한 민담 같지만 그 속엔 묵직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머슴 예멜리안, 그리고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그의 아내는 권력과 욕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보여줍니다. 욕심 많은 왕은 결국 그 힘의 끝에서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을 지켜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난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크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태도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담출판사에서 펴낸 레프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늘 감사합니다.